네, 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펄어비스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 부분 제가 다음번에 질문 드릴게요 해서 잊지 않고 질문을 지금 드립니다.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신 내용, 오늘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신 내용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56만원에서 57만원 여러분들에게 공개 매도 의견 드리고 기다렸다가 공포 가득할 때 사자 해서 35만원대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42만원 이제 이상권에서는 이제 따라가면 안 된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얼마만큼 이제 수익을 잘 확보하면서 할 것이냐. 이거 좀 고민하는 자리다. 라는 것이 이전 월요일 제시해 드렸던 전략이었고요. 오늘은 삼성 SDI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삼성 SDI도 에너지 솔루션 전부터 제가 75만원대 여러분들에게 공포 구간을 사지 말고, 아니 공포 구간이 아니라 호재 가득할 때 사지 말고,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75만원대 사지 말고 싸게 사자. 그래서 제가 51에서 53만원 그 이하에서 가격이 오면 사자. 왜냐면 중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 됐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700포인트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 75만원에 사지 말고 공포 때 51만원의 매수 전략, 좋은 결과.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바닥에서 잘 사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좀 더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펄어비스, 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때 그 얘기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요. 네네. 펄어비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속편하실 것 같으니까. 펄어비스는 저는 게임주 내에서 뭐 붉은 사막이나 검은 사막, 뭐 모바일, 이거와 관련된 가장 부각받고 있는 기업이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화려한 시세가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거품을 얼마만큼 이제 제거할 거냐가 관건이었는데, 요번 구간에 1월 말 한 2월 달 초 정도에 다른 게임주들이나 언택트 조정 나오면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검은 사막이나 붉은 사막, 특히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 이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깨비의 열풍을 이어갈 것이냐입니다. 그거는 8월 달이거든요. 작년도 8월 달에 메타버스 이 도깨비 열풍 때문에 사실상 올라간 것이지, 붉은 사막이나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좀 기대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이익 창출을 새롭게 할 것이냐, 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장에 어떤 프리미엄이 졌던 거거든요. 저는 이게 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손절을 안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야 손절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대차도 21만원에서 22만원에 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세태기 때의 밸류. 그럼 16만원대에서는 마음 편하단 말이에요. 큰 수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게 이제 깨졌을 때 이제 제가 12만 5천원까지 여러분한테 기다리자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렇게 주식들마다 유동성 확대 구간이 아니라면 유동성 축소 구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가격에만 좀 공략하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는 앞으로 12만 5천원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12만 5천원이라는 자리가 이번에 넘어갈 것이냐. 그러면 넘어가면 프리미엄을 준다는 얘기지만, 혹시 잠깐 넘어가더라도, 아니면 넘어가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근처를 계속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요거에 대한 거품을 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랬을 경우에는 의심을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추세가 붕괴됐을 때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지 말고 한 8만 5, 6천 원까지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주 쪽에 대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가격대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와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열풍을 작년도에 가져왔는데, 그 경계 라인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거품을 주고 한 번 땡길 거냐, 아니면 뺐다가 다시 한번 괴롭힘을 줄 것이냐, 이런 좀 경계선이 있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12만 5천 원을 넘어서면 새로운 프리미엄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추세가 붕괴가 됐을 때 나는 8만 5, 6천에 올 때까지 안 사야지, 이런 전략을 활용하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주마다 밸류 이미 다 계산해 놓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미 밸류가 다 계산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 얼마 이상 따라가면 안 되는지가 이미 다 계산되어 있어야 되고, 그 가격이 깨지면 난 언제 사야지?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대가 이미 다 계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이미 다 계산되어 있어야 돼요. 아, 얼마 가격 이상 가면 또 물리겠구나. 얼마 가격, 나오기 전까지 추세 전환 힘들겠구나. 예를 들면 크래프톤 8월 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주 이 보험 물량 풀리는. 그때까지 가격 밸런스를 새로 맞추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거래를 했었을 때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의 가격대 산 사람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언택트 쪽하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은 올해 꼭 해야 된다. 이번 정권 교체 수혜주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가격 산출만 여러분들이 미리 하시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뭐 기업 분석을 하시든 아니면 뭐 수급 분석을 하시든 여러분들 자체적인 좀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라.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출발의 어떤 신호탄이 펄어비스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얘가 이 시동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을 해서 번질 것이냐 아니면 못 넘어가면서 바이오제약을 다시 하단 박스로 갖춰놓을 것이냐.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삼성 SDI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75만 원대 사지 말고 51에서 53만 원 오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올라오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오면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다 도망가기 바빴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뚝심 있게 지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삼성 SDI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SK 13만 원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컬 11만 원도 그렇고 일진머티리얼 8만 5천 원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 들이대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슈나 뉴스를 추적을 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여러분들보다 싸게 샀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배울 걸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살아요.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기업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보면 되겠구나. 또 중대형 배터리가 흑자 전환된 시점이 나오면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기는 자리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적 나오는 주식들을 다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마다 목표치가 도달된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솔루션은 42만 원 넘어가면 또 물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이 이익 실현을 얼마만큼 잘할 것이냐는 거고 더 올라가면 그냥 보너스인 겁니다. 공포 구간 때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보너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SKC 같은 경우도 13만 원 붕괴 때 매수 의견을 좀 드려서 지금 10% 넘었잖아요. 수익이. 10%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폭락을 피하고 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끄고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를 계산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15만 4천 원 이상은 그냥 남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저 가격 이상은 이제 욕심내지 말아야지. 여기서 호재가 나와도 나는 수익을 확보해야지. 이런 전략을 종목들마다 전략을 세워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이게 전해질 관련된 업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일한 기준을 되는 겁니다.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생산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분리막 쪽 관련된 거는 다른 애들보다 높은 멀티플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좀 다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기준으로 12만 원대 이하로 오면 매수 관점이지만 또 다시 15만 2천 원 넘어간다. 만약에 요 근처에서 또 호재 나온다. 그럼 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때 다 세팅해 놔야 됩니다. 배터리와 관련된 주식들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은 실적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IT 반도체에서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IT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익 아이패스, 그 다음에 테스,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그 다음에 뭐 코미코도 이거 수익 많이 났잖아요.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한테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정부가 신기업 정책을 펼쳐주고 있는데 신기업 정책을 펼쳐주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최대 화두를 올리고 있느냐. 그죠?
반도체를 지금 무기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TSMC 정도 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관련된 협력사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IT 반도체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소케미칼 내가 가지고 있다. 솔브레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 코미코를 가지고 있다. 원희가이펫을 가지고 있다. 테스를 가지고 있다. 아, 얘네들은 이번 구간에 내가 똑같은 실적주들 가운데서 유리하게 포지션 취할 수 있겠구나. 그럼 조정나면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 전략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위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중심의 자세를 들이댄 상태에서 전략을 실천해 가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수익 안 나도 시청자분들은 수익 납니다. 기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싸게 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